자, 이어서 이제 수일칸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지난 6월 30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의 문제가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경우의 수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에요. 선생님 미리 적어놓은 것은 이제 화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해 놨고요. 자, BN을 따라가자. 근데 AN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마이너스 1을 써줄 거야. 근데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그럼 BN하고 AN은 같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B에 현재 가에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EN-1은 수렴할 거고 그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됐어요. 홀수 번째항들만 모으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EN 값, 짝수 번째항들의 합은 8이다. 이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3, 8.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하나 설명해 줄 것은 이제 B3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그랬을 때 질문하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현재 절대값 AN의 값을 가져와. 결국 이건 뭐냐면 등비급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BN을 설명해 줄 텐데 이 BN을 통해 가지고 나는 뭘 구할 거야? AN을 가져와. 이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열의 흐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항수를 한번 적어 볼게요. 1, 2, 3, 4, 5, 6, 7 위주로 적어봤어. 그럼 하나는 AN을 설명해 보고 하나는 BN을 설명해 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먼저 AN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가 A1, 그 다음에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 제곱, A1 곱하기 R 3승, A1 곱하기 R 4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6, 7을 좀 지워볼게요. 근데 현재 BN의 값이 B3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건 AN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생각해 보는데 이게 R값이나 A1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R값이 얼마냐? 그 분포도를 좀 알아와라. 이 뜻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만약에 R값이 0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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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0, 0, 0, 0, 0, A1밖에 안 남아요. 그쵸? 그러면 현재 첫 번째로 R값이 0이면 얼마가 돼요? 여기에 0 나옵니다. 0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재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이때는 0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야. 다시 말하면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은데 R이 0이면 여기 0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성립하는지, 왜 성립하지 않는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R이 0인 경우는 이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이 0하고 1 사이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0하고 1 사이입니까? 그러면 양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러면 A1이 뭐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1이 확실하게 음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과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해달라 했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R값은 양수니까 여기는 뭐야? 음수. 여기도 음수. 그쵸? 그러면 현재 여기서도 A1은 음수고 그 다음에 R값이 양수지만 하지만 음수고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야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현재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1이 현재 R값은 0과 1 쓰면 음수.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문제는 뭐야? 홀수 번째 항들의 합만 다 구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서 또 판단해야 될 게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R 제곱이면 얼마 됩니까? 여전히 이것도 0하고 1 사이야. R 제곱도 0하고 1 사이. 그러면 R제곱이 0하고 1 사이? 그러면 R제곱분의 1은 뭐지? 이게 되는 거야. R제곱분의 1이요? 이거 당연히 1보다 크겠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럼 R제곱이 1보다 커져? 그러면 크기가 더 커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1 곱하기 R제곱이 있는데 A1 곱하기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은데 만약에 A1이라면 요거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1보다 커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1보다 큰 수 하나 예를 들어봐. 얼마 있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마이너스 2. 그러면은 현재 여기가 기본적으로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A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갖고 작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홀수 번째 항들의 합?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지? 그러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면 이렇게 더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지? 그럼 여기도 R4승이니까 여기도 1보다 커질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도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관없는데 그럼 어디가 문제야? 첫 번째 컨셉은 맞췄는데 여기서는 파이라고 했단 말이야. 짝수 번째 항들이. 짝수 번째 항? 그럼 짝수 번째 항이면 얼마 돼? 요값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A1이 R값이 양수야. R값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 현재 얘가 뭐가 돼? 여기는 양수. A1은 음수. 그러면 우리 음수. 그 여섯 번째 항도 음수. 이게 되겠죠. A1 곱하기 R이 뭐야? 음수. 그러면 R3승 여기다 R제곱 곱했지? 근데 R 자체가 0과 1 사이 양수니까 당연히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니까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8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음수를 더해가지고는 절대로 8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을 구했는데 이 값들이 전부 다 음수들의 합이 나오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들의 합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렇게 음수들의 합이 나오는데 이 값이 8 나온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할 때 마음은 되게 급할 건데 이 문제 풀 때는 좀 천천히 따라가면서 왜 돼? 왜 안 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걸 면면히 다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됐던 건 아까 전에 했지만 초항값이 현재 A1 곱하기 R제곱 이 값이 R이 0 나와서는 0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갖고 작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안 돼? 하면은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음수들의 합이 되기 때문에 8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로 R이 1 나오면 어떻게 될 건데? R이 1 나와? 그러면 전부 다 뭐 나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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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그쵸? 전부 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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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1 값이 뭐다? 마이너스 1보다 갖고 작다는 얘기네? 그럼 전부 다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현재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BN이라는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도배가 될 거야. 그쵸? 그러면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절대로 뭐가 돼? 8이 될 수도 없고 이건 발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을 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네 번째 R이 1보다 커. 이건 더 쉽죠.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발산이야. 발산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값 자체가 수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발산하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수 쪽에서는 다 안 되네. 그러면 다섯 번째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라면 여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일곱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훑어봐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값이 진동하는데 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발산해서 안 되겠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1, 2, 3, 4, 5 그 다음에 AN 그 다음에 BN 여기는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제곱 A1 곱하기 R3승 여기는 A1 곱하기 R4승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가 결국에는 얘가 쉽게 말하면 A1 곱하기 R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은데 이것이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거 1 나오니까 A1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작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쉽게 말하면 여기가 뭐야? A1.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A1. 여기는 뭐가 돼? A1.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A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A1 값이 음수야?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 음수면 여기도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만 계속 나와버리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성립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물론 짝수 번째 항들도 따져보면 알겠지만 값 자체가 뭐한다? 전부 다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건데 이 문제 연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중요 키워드는 얘네들이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면면이 다 훑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왜 안 돼? 발산해서 안 돼. 얘는 왜 안 돼? 진동하다 보니까 홀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끼리 모아놓으면 무조건 발산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안 된다면 되는 건 뭐야? 이거 하나밖에 남지 않겠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 문제의 최대 하이라이트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문제는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우의 수 총 7개를 쪼개서 모든 경우를 훑어봐야 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 이제 R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만 가능하구나라는 걸.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밖에 될 수 없구나. 자, 수투도 그렇고 수학 원도, 수투도 그렇고 선택 미적도 그렇고 이게 진짜 운빨 터지면 그냥 한 방에 찍었는데 그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그 운이라는 것에 내 실력을 맡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래. 그러면 이 얘기는 R 제곱은 어떻게 된다? 바로 다시 한번 0과 1 사이가 될 거야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분모가 더 큰 거니까 제곱해도 어차피 분모가 더 커요. 다만 부호가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꾸로 해서 R 제곱을 해준다면 당연히 R 제곱분의 1은 당연히 뭐가 된다? 1보다 커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현재 R제곱분의 1. 그럼 여기서 A1 곱하기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갖고 작은데 A1에서 R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요거 넘겨준다면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R제곱이라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 생각해봐. 뭐 있어? 여기서 생각해보면 되겠다. 1보다 큰 수 누가 있어? 2나 3. 그렇지. 여기다가 숫자 한번 넣어봐. 그러면 얼마 나오니? 결국 이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은 어때요? AN이 마이너스보다 갖고 작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겠구나라는 확답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여기서 기본적으로 R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현재 보면 R값이 확실히 음수네? 그럼 여기가 음수면 여기는 뭐가 된다? 양수 이게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됐어? 그럼 여기는 그냥 A1 곱하기 R이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A1 곱하기 R. 여기는 뭐가 됩니까? 양수니까 A1 곱하기 R 3승. 이렇게 짝수 번째항들은 그대로 나갈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대신에 A1의 R의 4승이 되면 A1 곱하기 R 제곱이 마이너스 1로 가까워 작아. 그러면 A1 곱하기 R의 4승은 뭐가 되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R 제곱 이게 되는 거야. R 제곱은 어떻게 돼? 0하고 1 사이 어떤 숫자가 있지? 2분의 1 한번 넣어볼까?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적어도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얘가 바로 뭐다? A1 곱하기 R의 4승이 되면서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내가 마이너스 1의 영향력을 이제 벗어날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면면을 다 훑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듯이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b2n-1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홀수 번째 항들만 모아주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A1 곱하기 R의 4승. 그 다음에 A1 곱하기 R의 6승. 이렇게 값이 흘러가겠죠.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앞에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여기는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곱하기 A1 곱하기 R의 4승이다. 요것이 마이너스 3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1 곱하기 R의 4승이란 마이너스 1. 이런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과가 떨어지면 이게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풀이는 매우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좀 구해주세요. 이 값이 8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정리해 준다면 짝수 번째 항들은 어차피 이 상태부터 전부 다 양수였기 때문에 이 룰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다 더해줘. 그러면 여기는 A1 곱하기 R, A1 곱하기 R 3승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러면 여기는 1-R 제곱분의 항과 항 사이의 비율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이 아니고 그냥 8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 가려면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1-R제곱 똑같고 A1 곱하기 R인데 R이 4승이야? 그럼 나 R 3승 곱하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8 곱하기 R 3승이란 마이너스 1. 그럼 R 3승은 마이너스 8분의 1, R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현재 1 마이너스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A1 이퀄 8이야 정리되는 거죠. 자, 위아래 4 곱할게요. 4를 곱하면 4 빼기 1은 3. 4 곱하면 마이너스 2A1 이것은 바로 8. 약분하면 4. 고로 넘겨주면 10이고 A1은 마이너스 1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N을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상대방은 나한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가져와 이게 되는 거고요. 이거 따라간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야 진동하는 거 막아 라는 건 음수를 없애주세요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면서 결국 이거는 1-2분의 1에 처음 등장한 수 12. 그렇다면 여기다가 2를 곱해준다면 이 결과는 바로 24. 이렇게 값을 구해줄 수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이 값을 알려준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그랬으면 이 문제는 매우 쉽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R값이 0이냐 0과 1 사이냐 1이냐 1보다 크냐 마이너스 1과 0 사이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냐 요걸 몇 명이 다 확인해 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려면 홀수 번째 항들은 마이너스인데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8이야. 그럼 뭐야? 왜 음수하고 양수 나오지? 이 수열의 값이 결국에는 양수와 음수가 교차하는구나 라고 판단했다면 양수 쪽은 싹 다 지워버리고 음수 쪽만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다. 실제 올해 수능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시험 문제 하나당 해당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게 올해 수능의 특징이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면면이 공부할 때는 왜 되는가 왜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표현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미분법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